주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트 톡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야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기아가 지난주에 4승 2패예요. 승패 마진이 예. 플러스 2. 예,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예. 지난주 초반 KT 위즈의 2승 1패 먼저 위닝 시리즈를 거두더니 주말에 만난 두산 베어스에게도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 특히 이번 기아의 선전이 좀 의미가 깊은데요. 왜냐하면 기아가 지난주를 시작하기 전 첫 상대였던 KT는 3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산은 7위였지만 기아가 KT와 3연전을 치르는 동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마운드의 힘이 기아를 월등히 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기아는 위기를 마운드의 힘으로 똑같이 극복을 했습니다. KT와 경기 1차전부터 철벽 마운드를 앞세워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이처럼 주간 팀 평균 자책점이 3.23으로 리그 3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동안 흔들렸던 불펜진이 평균 자책점 2.42, 시즌 초반 흔들렸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지난주에 김도영의 조기 복귀가 불발되면서 팀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오히려 위기를 반등의 발판으로 만들어내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기아가 이렇게 잘했던 거, 그러니까 좀 더 선전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아의 지난주 호성적의 요인은 역시 불펜인데요. 예. 기아의 불펜은 사실 지난주를 시작하기 전 조금 먹구름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시즌 필승조로 활약을 했던 곽도규가 이탈을 했기 때문인데요. 기아는 곽도규의 빈자리를 최지민의 활약으로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4경기에 등판한 최지민은 3.1이닝을 소화하면서 1승 그리고 2홀드 평균 자책점 0. 2023년 본인이 좋았을 때의 9위를 완벽하게 되찾은 모습인데요. 예. 또 흔들렸던 미들맨 전상현도 점차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지민과 같은 4경기에 등판한 전상현은 3.2이닝 동안 무실점 2홀드를 기록했습니다. 조상우 선수는 어떻습니까? 예, 조상우 선수도 트레이드로 올 때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요. 예. 연이은 무실점 행진 펼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혜영 선수도 지난주에만 1승과 2세이브를 거두면서 세이브 부문 2위로 점프했습니다. 기아가 시즌 초반 부진했던 이유는 역시 불펜진의 부진도 한몫을 했는데 이 불펜진이 이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으면서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시즌이 거듭될수록 기아의 기둥이 하나씩은 세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력 회복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선발진의 변화를 줬습니까? 네, 마운드가 점점 제 모습을 찾고 있는 기아는 선발진의 변화를 줬습니다. 먼저 4선발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윤영철이 시즌 초반 조금 부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3경기에서 3패, 5.2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무려 15.88입니다. 그래서 그를 2군으로 내리고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네, 그 자리에 황동화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김도현과 선발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쳤던 황동화는 올 시즌 10경기에서 16이닝을 던졌고 1승 평균 자책점 6.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조금 부진한 성적이거든요. 그런데 황동화 선수 들쭉날쭉했던 등판 시점이 좀 일정해지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황동화가 선발로 이동하면서 황동화의 자리가 비는데요. 누가 옵니까 여기는? 이 자리는 2군에서 올라온 사이드암 임기영 선수가 대신해 줄 것 같습니다. 예. 임기영은 시즌 초반 부진해서 2군으로 내려갔는데 2군에서는 7경기에 등판해 평균 자책점 4.15 조금씩 제 공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범호 감독은 윤영철에게 머리를 조금 식힐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다음에 돌아오면 더 잘 던져줄 것이라고 변함없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 양현종 선수가 지금 통산 179승 기록하고 있는데 1승 올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9세에 걸린 모습이에요? 네, 양현종 선수 지금까지 179승을 거뒀는데 1승 올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난해 11승을 거두면서 통산 179승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5경기에 등판했지만 승리 투수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좀 부진한가 하면 잘 던진 경기에서도 승운이 따르지 않고 있는데요. 진짜 지긋지긋한 9수에 빠진 모습입니다. 올 시즌 양현종은 5경기에서 25.2이닝을 던져서 3패. 대투수의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모습인데요. 네. 그래도 지난 17일 KT와 경기에 등판해서는 5.1이닝 동안 3실점을 하면서 조금씩 제 9위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또 양현종 선수 워낙 경험이 많고 수많은 아웃수를 극복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아웃수도 무난하게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번 주 등판에서 고지를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부상에서 김선빈 선수가 복귀했었는데
복귀 첫날 아찔한 상황을 좀 맞았어요. 네, 왼쪽 종아리 근육의 미세 손상으로 13일 동안 2군에 머물렀다가 올라온 김선빈이 복귀 한 경기 만에 다시 이탈할 뻔했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네. 김선빈은 2루수로 선발 출전한 18일 경기에서 6회 초 번트를 대고 1루로 뛰는 과정에서 두산 박계범과 충돌을 했는데요. 한동안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김선빈은 입에 거즈를 물고 덕아웃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예. 혹시나 치아나 턱뼈에 부상이 입으면 장기 이탈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이었는데 다행히 윗입술만 다친 것으로 드러났고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꼬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예. 김선빈은 19일 경기에서도 출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범호 감독이 선수를 만류했고 20일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4타수 2타수 1안타, 2볼넷 1타점으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예. 올해 김선빈 11경기에서 타율 4할 7타점 4득점으로 베테랑의 위용을 좀 과시하고 있거든요. 예, 선수의 부상이 잦아서 근심을 하고 있는 기아는 김선빈이 우려만큼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슴을 좀 쓸어내렸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선수들의 건강을 최우선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아무래도 재발을 하거나 또 선수의 건강이 담보가 또 돼야 네. 이제 시즌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네. 이러면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고맙고 네. 몸 회복도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비 FA로 기대를 모았던 박찬호 선수가 점점 타격감을 회복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네요. 네, 시즌 초반 부진에 허덕이던 주전 유격수 박찬호가 이제는 타격감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예. 유독 잘 맞은 타구가 상대 야수 정면으로 향하기도 하면서요. 16일 KT전까지 타율 1할 5푼 8리 정말 부진했는데요. 네. 17일 경기에서 시즌 첫 4안타로 부진 탈출의 서막을 알리더니 20일 경기에서는 무려 한 경기 만에 4안타를 때려내면서 와. 타율을 2할 6푼 8리까지 무려 5일 만에 타율 1할을 끌어올렸습니다. 선수 스스로도 그동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17일 경기 끝나고 만났을 때는 예.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라면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을 털어놨는데요. 그랬군요. 네. 박찬호가 또 1번에서 출루하지 못하자 기아 공격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찬호 선수는 지난 2년 동안 연속 타율 3할을 때려냈을 정도로 타격에서도 이제 리그 최정상급의 기량을 뽐내는 선수거든요. 예. 타격감을 되찾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감 스스로 내려놨겠습니다. 아, 이번 주말에 김도영 선수 볼 수 있습니까? 네, 기아 팬분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소식 드디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아는 김도영이 21일 구단 지정병원에서 초음파 검진을 한 결과 네. 정상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김도영은 22일 기술 훈련, 23일 퓨처스 경기 출장, 24일 라이브 배팅을 소화하고 1군 콜업을 대기하게 되는데요. 기아의 발표대로라면 김도영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25일 LG 트윈스와의 홈 경기에 맞춰서 1군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김도영은 지난달 22일 NC 다이노스와 시즌 개막전에서 3회 안타 출루 후 주루 플레이 과정에서 허벅지를 다쳐서 전력에서 이탈했는데요. 약 한 달가량의 재활 기간을 거쳐서 돌아온 셈입니다. 기아는 김도영의 합류로 타선이 완전체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오랜만에 복귀를 하면 욕심이 앞설 수도 있는데 그냥 좀 편안하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는 부상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요. 예, 적응해야 될 테고. 이번 주 기아 일정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씩 이제 본 모습을 찾고 있는 기아는 이번 주 시험대에 오르는데요. 먼저 주중에 대구로 이동해 삼성 라이온즈와 3연전을 치르고 주말에는 광주로 돌아와서 LG 트윈스를 만납니다. 삼성은 기아의 바로 위 5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예. 이번 3연전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또 주말 상대 LG는 시즌 초반 독주를 하고 있는데 2위 하나이글스와 무려 5경기 차를 두고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지난 맞대결에서 LG에게는 2패 그리고 삼성에게는 1승 1패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에 4승 2패 좀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또 기아는 현재 비록 순위가 6위지만 2위 하나와도 단 2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예. 네, 이번 주 결과에 따라 순위를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월에 한일 야구 대표팀 평가전이 도쿄돔에서 열립니까? 네, KBO가 오는 11월 일본 도쿄돔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맞붙는 평가전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예. 11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평가전이 열리는데요. 오는 2026년 3월 열리는 WBC를 대비해서 대표팀의 승선이 가능한 선수들의 기력을 가늠하고 또 컨디션을 점검하기 위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에서도 김도영이나 최지민처럼 젊은 선수들이 또 대거 발탁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기 호랑이들이 숙적 일본을 상대로 국가대표 무대에서 기량 점검에 나서는 모습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축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체력 소모에도 연일 선전을 하고 있는 광주FC가 지난주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군요. 네, 철의 행군을 펼치고 있는 광주FC. 지난주에도 2승으로 불패행진을 내달렸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 정말 멋지네요. 대단합니다. 네. 예. 먼저 16일 코리아컵에서 광주는 홈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경주 한수원 FC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가브리엘이 선취점을 올렸고요. 후반전에는 가브리엘의 패스를 받은 박인혁이 감각적인 슈팅으로 2점째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9일 K리그1 경기에서는 FC 서울의 2대1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요. 광주는 4승 3무 2패 승점 16점으로 리그 2위에 안착했습니다. 예. 경기에서 광주는 슈팅과 유효 슈팅 수에서 서울에 크게 밀렸는데 그 속에서도 또 효율적인 공격을 선보이면서 서울 상대 무려 5연승을 달렸습니다. 광주는 전반전 42분 헤이스가 상대 문전에서 감각적인 슈팅으로 득점을 올렸고요. 18분에도 박태준이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비록 후반 33분 링가드에게 실점을 했지만 리드를 내주지 않고 2대1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예. 아직 시즌은 길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K리그1 2위에 올라있는 광주가 이 순위를 지킨 채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내년에도 또 ACL 진출에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그동안 기다렸던 광주 FC ACL 8강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엔 26일 오전 1시 30분 기다리고 기다렸던 ACL 8강이 열립니다. 예. 예, 광주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에서 알힐랄과 승부를 펼치는데요. 알힐랄은 이른바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구단입니다. 맞아요. 네. 좀 유럽의 빅리그 선수들을 다수 거느리고 있는데요. 광주 선수단의 전체 연봉이 96억 6천만 원인데 네. 이 구단은 선수의 평균 연봉이 100억입니다. 아이고야. 때문에 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네. 근데 광주가 그동안 ACL 8강 진출하면서 단 한 번도 쉬었던 승부가 또 없었거든요. 예, 숱한 기적을 쓰면서 8강에 진출했던 광주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사우디에서 쓸 기적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외국에서 분전하는 광주 선수들 응원하기 위해서 ACL 8강전 단체 관람이 조선대에서 열립니까? 네, 광주FC가 조선대학교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단체 관람을 실시합니다. 예. 시각은 ACL 경기가 열리는 26일 오전 1시 30분인데요. 입장은 12시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e스포츠 경기장이고요. 당초 200명 규모의 극장에서 단체 관람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예. 신청자 수가 많이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1,000명 수용이 가능한 e스포츠 경기장으로 장소를 변경했고요. 이처럼 광주 시민들의 좀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광주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미리 신청해서 된 사람들만 네. 갈 수 있는 거죠, 입장권이. 알겠습니다. 광주 전남 아마추어 스포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가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광주 양궁의 간판 안산이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안산은 지난 18일 양궁 2차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종합 13점을 기록하면서 최종 순위 3위에 올랐는데요. 1위와 2위는 각각 임시영과 강채연이었습니다. 세 선수는 국제 무대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또 완벽한 호흡을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안산은 9월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 홍보대사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출전의 의미가 또 남다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전남 장성에서 전남 도민체전이 지난 18일부터 열렸는데 오늘 마무리됐습니까? 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장성군에서 개최된 전남체육대회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22개 시군에서 6,9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요. 예. 대회 종합 우승은 순천이 차지했고요. 준우승은 여수, 3위는 광양이 올랐습니다. 개최지 장성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